4년 전 총선 때도 코로나를 좀 지나면서 이 경제 위기를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심판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생 위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위기와 현재 민생 위기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과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19가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와중에도 여하튼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는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가 끝났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분들 특히의 위기는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안 좋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직접 다른 카페에 잠시 들러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는데 그 카페 주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하다. 이게 뭐냐라고 막 화를 내십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민생 위기는 코로나19의 위기,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그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았지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없어졌는데, 위기가 없어졌는데 거기 없는 상태에도 더 민생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고, 이 무능함의 전제는 뭐냐 하면 무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지함이란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고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그 875원이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공중파에 나와서 말하는 일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대파 한 단위 875원이 아니란 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도매, 소매, 지역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875원보다는 훨씬 가격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고 믿고 있으니 물가가 잡힐 리가 없고 민생이 바로 잡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다 보면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시민들이 진짜 대파를 가져오시거나 또는 모형 대파를 가져오십니다. 그 대파를 흔드세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니까 그러겠죠. 그 여성분들이 장에 가면 어느 마트든 도매시장이든 소매시장이든 간에 대파 한 단위 얼마인지는 3,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데 875원이 아닌 거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가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걸 또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고 오십니다. 이건 리본까지 달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걸 팻말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5,000원짜리래요. 예. 5,900원입니다. 물은 불을 이기고 투표는 대파를 이긴다,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예. 네네. 정부가 2,000명 지원을 강경하게 얘기를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에 대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자세가 풀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처음에 부산에서 출발하셔서 서울까지 이 돌풍을 좀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그 돌풍이 좀 어느 정도 일었다고 느끼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2,000명으로 대통령이 정하고 최근에 일종의 그 50분 동안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질문 기자들의 문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의대 정원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 그때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 500 정도 늘려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계별로 천천히 올린다. 둘째,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공공의료 분야,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 쪽에 종사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둘째, 의대생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인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 의료를 몸이 아플 때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의대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 개업을 했을 때 피부과라거나 뭐 안과라거나 이런 경우는 인기 과목이지만 비인기 과목을 얘기합니다. 비인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개업했을 때 그렇게 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잘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 반드시 필요한 그 필수 의료 분야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수를 300~400명인데 단계적으로 늘린다. 그 다음에 증원된 그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역에 종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하도록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의사분들 또 의대생들이 반대해서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2,000명을 얘기를 했는데 2,000명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 때의 두 가지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하는 것 같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발표했던 그 두 가지 안에 상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50분간의 전 독백 같은 또는 검찰 공소장 같은 담화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0분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본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의대 그리고 의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안을 가져오면 내가 생각해 보마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는 게 없어요. 국정 최고 책임자는 모든 분쟁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져야 됩니다. 의대생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당신이 안 가져와라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파와도 똑같아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물가 정책과 똑같은 방식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서 어느 게 부족하고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무엇부터 어떤 단계로 할지를 알질 못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즉 무지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875원이라 말하는 거나 2,000명 단박에 늘리겠다고 하는 거나 하등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또 의사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니까 슬그머니 물러가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심한 건데 문제 해결할 생각이 없거나 지금 무엇에 바쁜지를 모르겠습니다. 술 먹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는데 바쁜지를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물가 문제건 민생 문제건 의료 문제건 중요한 핵심이 있고 쟁점이 있거든요. 그 쟁점을 최고 책임자가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뻔한 얘기만 하고 있다 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